에 대한 그 사전에 이런 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긴장을 하고 10대 건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공유를 아주 민첩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입니다. 보통 타워 크레인이 이렇게 붕대가 부러지는 거를 보는 경우들은 그래도 간혹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이렇게 콘크리트 디스트리뷰터, 그러니까 콘크리트 붕대기에 붕이 파단다는 사고를 처음 경험했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중간에 보통 한 3단 정도 되는 그 붕이 있죠. 보통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CPU와 또 대등하게 이렇게 붕을 타설을 하는데요. 지금 붕대기의 붕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붕이 이제 부러지면서 이런 부분에서 중간에 이제 파단이 되다 보니 타설하는 타설공에 일부 이제 깔려서 약간의 어떤 그 재해가 좀 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붕의 그 절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단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절단면이 면 자체에서 용접 부위가 일부는 어떤 피로하죠. 그러니까 무한 반복 과정을 걷다 보니 지속적인 반복에 의해서 용접부가 파단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모재 그 자체에서의 미세균열이 점차 진전이 되면서 파단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는요, 참 아이러니컬한 게 이런 그 회사의 그 시트가 로고가 있습니다. 무슨 붕대기라고. 그러다 보니 시트의 용접부는 비파기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파기를 미싱을 한 상태에서 타설하다 보니 제대로 된 비파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들 때문에 일부 이제 붕이 파단되는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어저께 익산에서 그 폐기물 처리장 신축공사에서 펌프가 붕대가 부러지는 사고가 어저께 11월 14일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콘크리트 펌프카는 지금도 부러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나는지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청라의 모 현장인데요. 탑다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콘크리트를 하부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컬러 크레인이 있고 무리하게 위에서부터 아치 형태로서 타설을 해 나가면서 붕을 내립니다. 이때 붕이 보통 한 63m 정도 되는 붕을 지하 3층까지 이렇게 내립니다.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붕의 담보에는 항상 엔도스라는 플렉시블 호스가 있고 요게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는데 1.5m입니다. 그런데 보통 현장에서는 지하 3층, 4층까지 내려가려면 자바라 호스, 그러니까 3.5m 또는 7m짜리를 한 방에 연결 됩니다. 3.5, 3.5, 7m를 두 개를 추가로 연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다 보면 최대 용량이 거의 700kg가 넘습니다. 이거를 그냥 펌프, 붐으로 그냥 스틱으로 들어올리다 보면 순간적인 그 반동에 의해서 그 충격 가중이 한 1.3에서 그 이상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붐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파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작업 방법에 있어서도 어떤 무리한 어떤 그 리스크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지만 작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아마 대한민국 건설 현장 어디에서도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대부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인 현장의 하나의 단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부 이제 태용건설이나 몇 군데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한 4년 전에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그런 적도 좀 있었고, 지금 보시는 거는 굴착기의 탑승 케이지입니다. 저희가 탑다운이라든지 일부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컬럼에 일부 이렇게 용접을 하다 보면 탑승 케이지를 이렇게 불법으로 장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착을 하다 보니 중간에 클램프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탈하다 하면서 작업자가 탑승된 상태에서 일부 이제 전도가 됐던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요, 방법을 모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굴절식 고소 작업대를 통해서 안정된 집안에서 트랙이나 또는 이런 무한 궤도 형태에 대한 바퀴 형태라든지 트랙 형태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정된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거는 작업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무리가 있고, 당연히 괜찮아. 이번 시험 괜찮아.
또는 아 이번에 내가 수학 능력 시험을 참 괜찮게 보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무너지는 것처럼 아마 지금 이런 그 통계에서 지금 이런 그 구착기의 일부 탑승 케이지를 임의로 제작을 해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괜찮을 거야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안주의식이 아마 이런 어떤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의 큰 현장이었습니다. 재개발 현장이었는데요.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RPP 판넬이 세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작업자가 여기 있던 RPP 그 가설 방벽을 이쪽으로 옮겨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선배님 혹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 사고에는 징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새벽에 큰 어떤 신체가 절단되는 그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기 새벽에. 이건 분명히 뭔가 징조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오늘은 신중하게 정말 조심하자. 정말 조심하자. TV부터 시작해서 계속 긴장을 끌어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11시 반에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아래 그 붐 하부에 이렇게 그 작업자가 없었기 때문에 큰 재해를 막을 수 있었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펌프카, 모든 이동식 크레인은 다 파단됩니다. 왜냐? 이런 기계적 결함은요, 어디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붐 하부에 철저하게 작업자를 통제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왜 이런 파단이 났을까? 턴테이블이 있습니다. 턴테이블의 볼트에 대한 부분을 보니 이렇게 볼트가 일부 파단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파단된 면에 보면 이렇게 녹슨 흔적이 있습니다. 녹은스럽고 벌써 이 주변의 그리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윤활제가 도포가 됐는데 벌써 볼트가 어느 정도는 크랙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파괴로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었고 원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붐 하부에 작업자를 통제하는 것만이 철저하게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턴테이블이 파단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턴테이블은요, 대부분 붐이든 턴테이블에 해당하는 볼트든 무한 반복하죠. 그러니까 피로 아주 지속적으로 받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파단되는 이런 피로 파괴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천안함의 사고 자체도 이런 피로 파괴 때문에 발생됐다라는 어떤 과거의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고장력 볼트의 지연 파괴, 그래서 딜레이드 프랙처라고 해가지고 일부는 이렇게 항복전보다 치석적으로 꾸준하게 어떤 스트레스, 응력이 강하지만 순간적으로 쌓이다 보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취석 파괴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고장력 볼트, 하이텐션 볼트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요게 기계안전 기술사나 건설기기 기술사, 건설안전 기술사에서 이렇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수소 취성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볼트의 어떤 그 제조 과정에서 일부 이제 이런 그 수소가 금속에 침투를 하다 보니 순간적으로 일정 이상의 응력을 받으면서 팍 하고 이렇게 파괴되는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런 수소 취성이라든지 지연 파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항상 대한민국의 모든 장비는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만이 기본입니다. 모 현장에서 엄청나게 큰 기여를 한 직원입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턴테이블에 한번 망치로 두드려보자. 그런데 이렇게 감시관이, 그러니까 안전팀장이 감시대에게 지시를 하고 딱딱 두드렸는데 바로 볼트가 파단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큰 어떤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어느 정도는 이런 저희가 건축, 토목, 안전 엔지니어들도 보통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된다면 충분히 사전에 아침에 장비가 들어올 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세팅하고 이제 미리 확인하는 그런 단계만 거친다면 충분히 사고 저감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부상재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부분들은 이제 어떤 그 건설사에서 이제 많이들 정착하게 됐습니다. 탑다운 면적이었는데요. 일부 덤프가 이제 지나가다가 우연히 어떤 게 있었냐면 일부 그 시호수를 타격을 하게 됐었습니다. 지금 아마 이렇게 그 덤프의 운전자가요 위를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좌측에는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여 그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위에서는 좌우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덤프 이러면 엄청나게 많은 그 사고가 이런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호수 깃발과 시호수 지정 장소를 아예 완전히 영역을 구분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침에 무조건 건설 장비가 들어오면 일단은 이렇게 장비 점검조를 세팅을 하고 그 부분에서 서류라든지 어떤 기계적 물리적 결함들을 세팅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현장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장비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 자라나는 새싹 또는 아이들 같은 또는 뭐 고등학교, 중학교를 둔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항상 잘 케어하고 기도하고 좀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운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그 주상복합 약 32층에서 35층이 되면 건설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RCS에 기본적으로 CPB, 그러니까 콘크리트 프레싱 붐이라는 CPB 장비 운영을 합니다. 코어의 중간에 이렇게 CPB를 운영하는데요. 이렇게 곡간입니다. 보통 곡간에서의 압순간은 9.1T에서 8.1T가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코너 부위에서 워낙 마모율이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는 없지만 보통 일주일에서 2주 간격으로 그 비파기 검사, 그러니까 초음파 탐성을 해서 매번 두께에 대한 마모율 관리를 합니다. 그 정도로 해서 이런 그 방호 카바를 또 이렇게 코너 부위에 설치를 하고요. 이렇게 CPB 그 초음파 탐성을 통해서 매 주간 단위마다 이런 마모율까지도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인 그 타설 장비의 한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700여회 점검을 가면서 이게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이제 그 현장에 이렇게 임의로 제작된 그 자재 인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동 충격에 의해서 이제 탈락이 되면서 문제가 많이 됐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인양 적재함과 비파기 검사와 구조 검토와 삼성물산에서는 이 해당하는 러브까지도 비파기 검사를 의무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양중 장비, 양중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익산에서 사고 난 거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부에는 이렇게 깃발을 통해서 하부에 철저하게 출입을 금지해라. 그래서 이런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압순간에 대한 프레시블 호스도 밖에서 작업자가 호스를 잡고 이렇게 타설하는 이런 풍경들로 해서 다 이런 부분들을 지침하면서 나가고 전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가 산성역의 모 현장에서 덤프가 경사지에 정차하고 있는데 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순간적으로 그 한 분이 이렇게 큰 재해가 있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경사지에는요, 이게 건설기계 안전 기준의 규칙에 따라서 타이어의 그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지름이 960mm 이상 이하에 따라서 해당하는 보임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사지에서의 차량의 정차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면밀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됩니다. 항타기에 대한 부분도 일부 그 축하중에 대한 그 자체 하중에 따라서도 철판에 대한 두께는 법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철판에 대한 두께, 그다음 철판의 간격은 최소 20cm, 그래서 20에서 30cm 간격으로 면밀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한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이슈를 좀 더 저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거 발표 자료 발표 자료